네, 이번 미니 슈퍼오일 경선에서 뒤지고 있는 샌더스와 크루즈 후보가 힐러리와 트럼프를 얼마나 추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니 슈퍼 화요일의 판세와 주요 변수 살펴봅니다. 김지윤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 이 윤곽이 좀 드러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지 의미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 이때 이제 한 5개 주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아나 군도까지 해서 6개 주가 경선이 있는데요. 다들 사이즈가 좀 되는 주들입니다. 그래서 네. 대의원 숫자가 50명 이상씩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날 뭔가 결정이 나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승자 독식제를 채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와 그리고 플로리다 이제 각각 이제 66명 그리고 99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은 무조건 다 대의원을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승자가 좀 빨리 결정이 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후보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두고 보는 약간 지리한 경선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네. 이제 날이 밝으면 현지에서 투표가 시작이 네. 될 텐데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크루즈 후보라든지 또 오하이오주에서는 케이식 후보 그렇게 막 열심히 쫓아오고, 또 오하이오는 살짝 케이식 후보가 앞서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좀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걸려 있는 주들이 샌더스 후보에게 호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리노이라든지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 각각 아이오와나 또 미시건주하고 아주 붙어 있고, 미주리주 같은 경우도 캔사스주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사실은 샌더스 후보가 이겼던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선전을 하지 않겠냐, 지든 이기든 간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기서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같은 곳은 꽤 쉽게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공화당 상황부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자질로는 계속해서 불거졌었는데 이제 유세장 폭력 사태까지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막말이라든지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념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공화당을 대표하느냐, 여러 가지 자질론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시카고하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유세장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이제 의심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란 것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통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상당히 트럼프 후보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지 거기에 이번 미니 슈퍼 화요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워싱턴 D.C.하고 와이오밍에서 이제 방금 경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는 마코 루비오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와이오밍에서는 이제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얻어간 득표율이 워낙 낮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워싱턴 D.C.도 그렇고 와이오밍도 그렇고 두 곳 다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제 득표율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유세장 사건이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양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 트럼프 세력들을 결집을 시키고, 정말 트럼프는 안 된다,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세력을 이제 모을 수도 있는 반면에, 네. 오히려 트럼프 후보 측의 지지자들을 또 결집을 시키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반전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태 이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 배우의 버니 샌더스가 있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 공격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피켓을 든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공화당 지지자들을 좀 결집을 시키려는 하나의 어떤 노림수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던진 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을 분열로 볼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후보심을 막기 위해서 보수적 표심을 지금 결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엔 사실은 제프 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막 몰고 가려다가 이제 마크 루비오 후보를 이제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마크 루비오 후보가 영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자신의 뭐 주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도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거의 질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번엔 케이시 후보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밋 럼니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였던 밋 럼니 전 주지사가 다시 이제 케이시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면 누군가를 대체로 이제 내세워서 네네. 트럼프에 맞서야 되는데 누구를 그러면 내세울 것이냐고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 측에서는 케이시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 유권자층에서는 크루즈 후보 쪽으로 약간 몰리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하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크루즈 후보가 낫겠다 해서 표심이 조금 이쪽으로 몰리고 따라서 크루즈 후보의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이번 경선에서 크루즈 후보가 반사이익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일리노이에서는 상당히 상승세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도 뭐 상당히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플로리다에서도 루비오 후보를 제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승기를 잡았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승무들은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가 사실 루비오 후보의 텃밭인데, 그렇죠.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루비오 후보는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같이 반공화당 지도부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게 독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비오 후보가 또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또 유색 인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좀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루비오 후보는 이제 쿠바계 히스패닉입니다. 쿠바계 히스패닉은 전체 히스패닉의 한 6%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플로리다 지역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작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글쎄 뭐 루비오 후보가 굉장히 토론도 잘하고 또 연설도 잘합니다만은 가끔씩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뭐 경험이 역시 없는 것이 부족하고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고 부족하구나라는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좀 세게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케이시 후보는 또 이제 텃밭인 오하이오에서 또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와 글쎄 좀 접전이 펼쳐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하이오는 뭐 본인이 주지사로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케이시 후보 같은 후보가 또 굉장히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주예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 케이시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게 오하이오이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 대선에서 밋 럼니 후보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에요. 가장 많은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가장 많은 스텝을 보내고 가장 많은 선거 광고를 뿌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사이즈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주는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하이오 주지사인 케이시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인 것이죠.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하이오와 일리노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샌더스 후보가 치고 올라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 오하이오는 미시간 밑에 있고요. 또 일리노이는 아이오와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하고 미시간에서 샌더스 후보가 이겼다는 걸 생각을 해다 본다면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 뭐 샌더스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쎄 뭐 굉장히 이제 그 샌더스 후보 측에서 비판을 많이 한 부분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할 당시에 나프타가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블루 칼라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 또 이제 직업도 잃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오하이오라든지 일리노이 그리고 뭐 미시간 지역에 있는 블루 칼라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노조 지지자들에게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실 미시간은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중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근소한 차이나마 샌더스 후보가 이겼다.
이거는 뭐 얼마를 대의원을 가져가냐를 떠나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오늘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2위의 반란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화당은 뭐 대의원 수로만 따진다면 트럼프 후보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가 결국 관건인데 이 둘을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하나는 못 가져가고 뭐 하나는 가져가냐 아니면 둘 다 못 가져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화당 경선이 어떻게 펼쳐질까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일리노이 뭐 이런 미주리 같은 곳은 샌더스 네. 후보가 뭐 박빙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상당히 선전을 할 것이다 보여지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가면서 글쎄 뭐 지금 뭐 슈퍼 대의원 수를 빼놓고 나면은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뭐 샌더스 후보 저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네. 민주당 경선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샌더스 의원이 이제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만일에 두세 개 주에서 승리를 한다면 좀 동력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남은 이제 경선 일정들이 있는데, 글쎄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경선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뭐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뭐 대세는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연구위원과 함께 미니 슈퍼와이어 경선 전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